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오호님이 올려주신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최근 인간관계에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이곳에서 만난 분이고 저보다 연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워킹맘이고 유독 저에게 친근하게 참 잘해주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가끔 뚜벅이인 저를 라이딩해서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밖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친해져야 입을 여는 편이고 누가 부담스럽게 다가와도 싫은 내색을 못하는 저는 이렇게 이분과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톡으로 넋두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는 엉뚱한 본인 개인 이야기로 하고 싶은 말만 하더니 갑자기 제가 한 넋두리를 매우 언짢아하며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시간도 안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친구가 없다는 말을 제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전부터 이분이 저를 시간 때우기 용으로 여긴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석으로 약속 잡히는 걸 싫어하는데 이분은 가끔 전화해서 불러내 밥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시간을 빼놓으면 또 일방적으로 시간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밤에도 막 전화를 하고요. 대화를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는 제 또래들이랑 하라며 그냥 대화를 끝내버리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통화가 끝났던 날 저는 부담되었다면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잦은 연락 부담스럽다며 자기에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물어보니 피곤하다고 답이 왔어요. 관계는 끝났지만 몇 년은 더 얼굴을 봐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한 일들이 더 많은데 그걸 다 저에게 부담스럽다고 덮어씌우니 억울합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사연자님 상처받으셨겠어요. 이게 사실 거리 조절 문제인데요. 그 회사 동료분이 외향성이 좀 강한 분이신가 봐요. 사연자님은 본인이 쓰신 단어만 몇 개 봐도 내향적인 분이시죠. 따지고 보면 이게 관계에서의 거리 조절 문제거든요. 근데 내향인하고 외향인이 생각하는 관계의 거리가 달라요. 내향인들은 삶 전반적으로 정서적으로 밀착된 관계를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주 만나는데 서로 깊은 이야기를 안 하면 그 관계가 의미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회화되다 보면 이런 생각은 점점 바뀌게 되고 중간 지점을 찾아가게 되죠. 외향인들은 정말 쉬지 않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필요해요. 사연자님이 본인이 내가 시간 때우기 용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일정 부분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시간과 에너지가 누구한테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건 그 사람을 웬만큼 좋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외향인들이 생각보다 내향인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외향인들은 서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같이 활동을 할 때 더 잘 맞는다고 느끼죠. 이분들은 발산적 사고를 하니까 말을 하는데 장벽이 더 낮아요. 그래서 상대방 반응은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걸 좋아해요. 내향인들이 차분하게 말을 잘 들어주니까 이 부분에서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교환 관계가 성립돼요. 이럴 때 외향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보답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도 연결해주고 정보도 알아다주고 정말 고마운 일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또 고마운 마음이 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관계도 서로 심정적인 합의만 되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내향인 쪽은 외향인 덕분에 바깥 세상도 한 번 더 보고 비슷한 사람끼리만 만나면 못하는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로 바라는 것에서 오류가 생기면 상처를 받게 되죠.
사연자님이 이런 경우라고 보여져요. 사연자님 경우에 상대방이 워킹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자녀도 최소 2 이상이에요. 사연만 봐서는 나이대를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어떤 나이대가 되든 그 나이에 맞게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주죠. 그 동료분은 사연자님한테 말로 푸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른 게, 저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이런 기억도 있어요. 생일 선물로 가족들한테 딱 하루만 나한테 말 시키지도 말고 뭐 물어보지도 말고 내버려둬 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내 집에서 좀 푹 쉬고 싶은데 육아할 때는 그게 안 되니까 하루라도 좀 투명인간처럼 지내고 싶더라고요.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쉬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저는 워킹맘으로 살면서 쉬는 시간이 확보되면 무조건 혼자 쉬었어요. 근데 외향성 강한 분들은 이걸 수다 떨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연 속 그분이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 말만 하면 배척당하는 걸 아니까 보통은 자기만 대화를 독점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요. 그분이 사연자님을 좀 편하게 봐서 사연자님 앞에서는 긴장을 안 하고 본인 성향대로 욕구 분출을 한 것일 거다, 그렇게 짐작이 돼요. 보통 이런 성향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어렵게 생각하면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죠. 아마 사연자님 대할 때는 이거 사회생활하는 거다, 이런 긴장감 없이 대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는 또 다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대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서로 묶이게 되는 건 직장이 거의 유일하니까 사연자님이 굉장히 본 적 없는 낯선 관계 문제를 겪게 되신 거죠. 사연에서는 관계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요. 상대방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지나면 변함없이 사연자님을 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상대방 분이 비율을 너무 못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관계에서 외향인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 맞는데요. 최소한은 좀 들어줘야죠. 그리고 어린애들이 하는 사소한 고민은 내가 못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거는요, 그분이 잘못하신 거죠. 말로 푸는 스타일의 외향인, 들어주는 스타일의 내향인, 이 공조관계가 여기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태도를 바꿔야지 더 어른인 사람이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사실 사연만 봐서는 당연히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성향인데 인성이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오해하시지 마세요. 외향적인 사람이 인성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외향성, 내향성은 좋고 나쁘거나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거하고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말씀드린 종류의 성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인성이 좀 별로다 하는 걸 알려면 회사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사연자님 말고도 사람들하고 뭐 골고루 다 잘 지낸다, 사연자님만큼 연락 자주 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또 있다, 이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연자님하고만 그렇게 가깝게 지낸다, 그러면 내가 좀 잘못 걸렸었구나 생각하시고 앞으로 적당히 거리 유지하시면 돼요. 다행히 부서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마주치면 인사는 꼭 하시고요. 친절한 태도 유지하시고요. 따로 만나자는 건 정중하게 거절하시거나 천천히 횟수 줄여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사연자님 진짜 문제는 살면서 만나는 사람하고의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 경우 참고해서 앞으로 뭘 더 생각하셔야 할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람이나 집단별로 맥락을 파악해 보세요. 사연에서 사연자님이 그냥 일상적인 말을 했는데 그 동료분이 그런 얘기는 또래하고 하라는 말을 해서 이미 어떤 종류의 화제를 거절한 적이 있죠, 그분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동료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적으로 말해야겠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다가 내향적이라서 상호작용 경험의 수가 작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관계는 경험이 적으면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서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특징 중 하나가 살짝 한 발 담가보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거나 막 푹 담그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아, 이러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즘 푹 빠져있는 아이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못해 한마디 해주는 걸로 끝,
이러면 그 사람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아예 없어. 대답이 없어. 그건 진짜 강력한 의사표시거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상대방 반응이 없으면 더 많이 말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내 말이 전달이 잘 안 됐나? 잘 알아듣게 더 자세히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연자님 경우는 아예 입도 못 대게 했다고 하신 것 같으니까 내 쪽에서 무슨 말을 했어도 반응이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사연자님이 앞으로 관계에서 화제를 선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내향성, 외향성하고 상관없이 사람의 내적 고민을 절대로 못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 이런 건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 주는데 내가 나쁜 친구 때문에 심리적 타격을 입었어. 잠도 잘 못 자. 이런 고민은 못 들어주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진짜 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 말고 내가 원하는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서 거기 맞춰주다가 내 쪽에서의 거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신 거거든요. 사연자님은 상대방이 너무 내 개인 생활을 침해하니까 계속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가 내 허용선인지 정해두지 않아서 이쪽에서 계속 기분 상하는 일을 겪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아무 때나 전화하고 밤에도 불러내고 이런 거 선 넘는 건데 앞으로는 선 넘는다는 생각이 들면 전화 받거나 톡에 대답하지 마세요. 퇴근 시간만 지나면 특별한 상황 아니면 연락 아예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 저는 친구들 중에도 근무 시간에만 연락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일하는 사이 아니고 사적인 친구인데요. 이게 반대일 것 같잖아요. 낮에는 일하니까 바빠서 연락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무 시간에는 소통 모드이기 때문에 사적인 연락도 잘 돼요. 근데 퇴근 이후에는 아예 톡 자체를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소통 모드를 끈 거예요. 그거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름의 생존 방식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나쁜 감정이 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 친구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사연자님이 지금 나 자신이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관계에서 본인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서 요청하지도 않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이런 호의적인 태도는 부채감을 주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무례한 것도 다 받아줬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요만큼이라도 하는 것도 컷당하고 이제 관계 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내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무력감이 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이런 거요. 이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게 확실하게 내 의지면 오히려 심리적 상처가 덜해요. 내가 잘못 판단했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상처받으면 받은 대로 그 상황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상황이 잘못되면 그게 더 자존감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요. 남한테 들은 말로만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는 사연자님이 이번 기회에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살면서 뭔가가 걸려서 삐끗한다. 그런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면 딱 그 상처만큼 배움의 크기도 큰 거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고 듣고 사연도 받고 이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 경우는 상대방이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웬만해서는 아마 사연자님을 다치게 할 의도도 없기는 할 거예요. 지금 받은 심리적 상처도 관계를 맺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사연자님도 금방 괜찮아지실 거고요. 비교적 작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많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마음이 빨리 편해지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진 관계에 대한 감을 좀 정리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직장 내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몸으로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이번에 알게 되신 거예요. 안 좋아졌을 때 아예 안 보기 어렵다는 점요. 그것도 사연자님 데이터로 잘 킵해두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다른 분들도 다시 환기해서 자신만의 데이터로 만드시면 좋겠죠. 이런 과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도 계속 새로 배우고 데이터 쌓고 그러고 있어요.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